공주, 마곡사 등 전국 41개 사찰이 자신을 성찰하고 가족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설 연휴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했습니다. 보물 제279호인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좌상이 새로 조성된 지장전에 봉안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밀 반출된 지 81년 만의 귀환입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한국 불교계가 자비와 보시에 관한 인식이 지나치게 관념화돼 있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교국가 몽골의 젊은 출가자들이 여수 흥국사에서 스님이 되기 위해 기초 수행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직장의 성과 관리와 평가에는 공존과 상생의 불교적 가치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소위경전 금강경을 그림과 도표로 쉽게 설명한 해설서가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41개 사찰이 설 연휴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거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내면을 성찰하면서 추억을 쌓고 싶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여정입니다. 첫 소식 류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과 이어지면 최대 5일인 그야말로 황금 연휴가 찾아온 것입니다. 친지들과 모여 차례를 지내기도 하지만 모처럼의 긴 연휴를 각자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입니다. 가족이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거나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은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더욱 각광받고 있고 수요에 맞게 변화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색다르고 보람있게 맞는 템플스테이는 이번에 전국 41군데에서 마련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최근 해마다 설날 템플스테이를 진행해왔지만 이번에는 한층 특별해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기해년 설을 맞아서 보다 특별하게 새해를 맞으실 수 있도록 설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뭔가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새해를 맞아서 보다 나만의 의미 있는 시간이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국 41개 운영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찰에서 합동 차례가 봉행되고 윷놀이, 널뛰기 같은 전통놀이가 펼쳐집니다. 또 세배와 비슷한 새해의식인 불교의 통할의식 같은 전통 새해맞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사찰이 갖는 지역적, 역사적 특징을 살린 다채로운 일정도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용인 법륜사는 보기와요 보기와 템플스테이를 열어 복조리, 유가 만들기 등을 진행합니다. 선무도로 유명한 경주 골굴사의 기해년 설날 템플스테이에서는 선무도 수련과 국궁 체험이 추가됩니다. 공주 마곡사는 만두빚기와 힐링 명상을, 동해 사마사는 동해바다 일출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통할의식이라고 우리의 세배와 비슷한 새해의식이 있는데요. 새해 첫날을 맞아 불교 전통의 새해맞이를 사찰에서 해보시면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사찰별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드리자면 일단 용인 법륜사에서 복조리 만들기와 전통 유가 만들기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설맞이 템플스테이는 기해년 새해를 보다 특별하게 시작하고 싶거나 연휴 기간 동안 잠시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은 이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미국 한인사회에 미국 불교 현황을 알려온 미주 현대불교가 창간 30주년 법회를 오는 3월과 10월 두 차례 개최합니다. 30주년 법회는 오는 3월 22일부터 4일간 미국 LA에서 참불선원 선원장 각산 스님을 초청 법사로 진행되며 10월에는 같은 형식으로 뉴욕에서도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LA 행사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상법회에 참여해 명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미주 현대불교 측은 이번 법회를 위해 이원익 법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10명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형근 발행인은 미국에는 불교의 마인드풀리스가 일상생활화가 되는 등 명상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주 한인사회는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1989년 격월간으로 시작한 미주 현대불교는 이후 월간으로 전환했다가
현재는 연 10회 발행을 이어가며 미국 불교 전반과 한국 불교 소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밀반출됐다 돌아온 보물 제279호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 좌상이 81년 만에 제 위치에 봉안됐습니다. 민족의 성보를 새 전각 지장전에 모신 선운사는 지장기도 도량으로서의 면모도 새롭게 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그토록 고향에 가고 싶었을까? 일본인 소장자의 꿈에 나타나 내가 본래 있던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보물 제279호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 좌상. 일본으로 밀반출된 지 2년 만인 1938년 고창 선운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금동지장 보살 좌상은 일본에서 돌아온 뒤에도 선운사 간음전과 지장 보궁전을 거치며 이른바 유랑살이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식민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금동지장 보살 좌상이 81년 만에 마침내 선운사에 새로 조성된 지장전에 모셔졌습니다. 지난 23일 지장전 낙성식과 함께 금동지장 보살 좌상 이운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오늘 지장보살님을 새로운 전각을 이렇게 지어서 81년 만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지 소임 보는 동안에 또 그런 불사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도 우리 지장보살님을 참배하셔서 큰 복덕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머물던 지장보궁전을 나서는 지장보살 좌상. 꽃가마에 오른 지장보살 좌상이 선운사 경내를 한 바퀴 돌아 대웅전 우측에 마련된 지장전으로 옮겨집니다. 이운식에 동참한 사부대중 200여 명의 얼굴에는 환희심이 솟아납니다. 오늘 지장보살님만을 위한 새 정각이 이렇게 또 조성이 되어서 또 지장보살님께서 편안하게 또 한 곳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운사 지장전은 맞배지붕 형식으로 정면 3칸과 측면 3칸 65.34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그 중앙에 높이 1m의 아담한 지장보살 좌상이 황금빛의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는 사부대중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듯 한없이 인자한 모습입니다.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은 기념 법문을 통해 3세의 소중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거룩한 행사에 참석하신 것이 과거서부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인연을 맺고 있으니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지장보살님께서 아마 꼭 지켜봐 주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장기도 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고창 선운사에서 스님과 신도들은 지장전 낙성식의 원만 회항을 축하하면서 깨달음을 향한 수행 정진의 의지도 다졌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사찰에서 철야 정진을 통해 신심을 가다듬고 기해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합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다음 달 23일과 24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2019년 신년법회를 봉행합니다. 신년법회에는 김상규 공불련 회장을 비롯해 순천시청 불자회 등 공불련 회원과 가족 등 300여 명이 동참하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허석 순천시장도 입제법회에서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년법회는 다음 달 23일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주지 진화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듣는 입제법회를 시작으로 송광사 사자루로 자리를 옮겨 참선 철야정진으로 이어지며 24일에는 금강경 독송과 108배, 송광사 불이람 암자순례 등이 이어집니다.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공덕에 관한 인식이 지나치게 고정관념에 돼 있다고 우리 불교계에 조언하고 있습니다. 새납 84세도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있는 월주 스님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홍진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해년 새해 초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이 머문 곳은 캄보디아 현지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착공 또는 완공하거나 건축 부지를 답사했습니다. 올해로 세수 84, 세속인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은퇴를 고민할 시점에 월주 스님은 왜
세계 곳곳에서 펼치는 자비행을 멈추지 않을까. 46살 종단 행정회 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에 올랐다가 12.7 범난 때 물러난 뒤 세계로 만행을 떠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46세 원장했다가 신군부에 탄압받고 그만두고 난 후에 내가 2년 후에 아까 구미를 다 돌아다니고 뭐 유럽 다 가봤지. 나 횟수로는 5년이요. 그래갖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저 뭐 스리랑카 뭐 인도 뭐 전부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전부 자기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월주 스님은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과 개신교 강원영 목사와 함께 민주화 운동에 힘을 보태며 어두운 시대 우리 사회를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설립을 주도했고 10년간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상임 대표를 맡아 인도적 대북 지원을 이끌었습니다. 스님은 종단 안팎에서 개혁과 민주화에 앞장섰지만 대사회적 활동은 오롯이 어려운 이를 돕는 부처님의 자비사상 실천에 주력했습니다. 내가 말하니까 다른 사람 똑같이 공감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북쪽 도는 건 투명하게 도는 건 모르지만 무조건 퍼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몇 년 전부터 같이 여러 가지를 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시작을 했어요. 스님은 불교에서 깨달음과 자비는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계는 자비와 보시에 관한 인식이 지나치게 관념화돼 있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현행품을 절에서 읽어도 한 걸음도 안 나가. 읽으면서 관념화돼 있어. 관념화돼 있고 발로 안 뛰어. 그래서 이제 내가 갔다 와서 그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때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절도 좋아져. 사람들이 많이 와. 나이를 48살에 묶어놨다며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온 자비행에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는 월주 스님. 지구촌 공생애의 발길이 닿은 곳,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환한 웃음은 스님을 오늘도 척박한 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이 연두교서 설명회를 열어 종단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어제 종로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연두교서 설명회에서 태고종 중앙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종단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단에서는 최근 1년 사이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불교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은 전통문화전승관의 구조를 변경해 걸린 목적에 맞게끔 전통문화 창달과 대중화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 전시관인 불교 회화실을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불교 회화실은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소재로 불교 회화와 경전, 조각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고 특히 영상과 함께 전시되는 관음보살을 새긴 거울은 관음신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물 제1204호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은 18세기를 대표하는 화승 중 한 명인 의겸스님이 그린 불화로 고난에서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관음보살과 보살이 사는 정토가 담겼습니다. 불교 회화실에서는 지옥과 관련된 회화와 목조 공예품도 함께 만날 수 있어 관람객들이 종교 미술품을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 사경의 맥을 잇고 있는 허락 사경 작가의 금리로 쓴 사경 작품 전시회가 충북 단양 불교 천태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천태종과 고려 사경문화원은 불교 천태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서 법화경 전 7권 등을 전시한 현담 허락 법화경 금리사경 초대전을 오는 4월 21일까지 엽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개막식에서 종단의 소위 경전인 법화경의 가르침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불자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국가 몽골의 젊은 출가 수행자들이
한국에서 조계종 스님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몽골 스님들이 단체로 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 여수 흥국사는 요즘 도량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흥국사를 다녀왔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이름을 쓰세요. 여수 흥국사 대중방. 우리말을 따라 읽는 소리가 방 안에 쩌렁쩌렁합니다. 진지한 자세로 한글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몽골에서 온 스님들.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내려가지만 아직까지 한글은 어렵기만 합니다. Энэхүү Кингукса хийдийн хамтлам манай Монголын хийдэд ирээд барилдлага тогтоогоод би энэхүү хийдэд Солонгосын бурхан шашны талаар суралцаар ирсэн. 몽골 스님들의 하루는 새벽 3시부터 시작해 간경, 대중울력, 사시예불, 저녁예불 등 철저한 행자 생활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Энэ ингээд Кингукса хийдийн байгаль орчин болох энэ арт нь байгаа уулууд мод зотны их үзэсгэлэнтэй байна. Мөн энэ дотор байж амьдч буй лам нар нь их сайхан сэтгэлтэй нэгнийгэн гэдэг хүмүүс байна. 몽골 스님들의 든든한 후원자는 다름 아닌 조계종 명예 원로 의원이자 여수 흥국사 주지 명선 스님. 스님은 3년 전부터 몽골 불교의 총본산인 간단사와 자매 결연을 맺고 해마다 젊은 스님들을 직접 인솔하여 한국의 조계종으로 출가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 데리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쳐서 몽골 불교하고 우리나라 불교하고 불교 문화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4년 전부터 교수 보려고 전부 거기 하고 이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오면 좋다고 이제 해서 몽골 스님들은 흥국사에서 6개월간의 행자 생활을 시작으로 정식 조계종 승려가 되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승가대학도 보내고 강원 승가대학이랄지 중앙 승가대학이랄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분산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여수 흥국사. 급격한 출가자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성과평가와 보상제도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올바른 성과평가 시스템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와 자아 실현을 돕고 특히 공존과 상생의 불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과평가와 보상 시스템에 대해 구성원들 대부분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성과평가가 근로자들의 승진과 금전적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져 개인 역량 강화와 자아 실현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대 변화와 달라진 기업 환경에 맞는 성과평가와 보상 제도는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 대표적인 불자 지식인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이끄는 21세기 비즈니스 포럼이 바른사회 시민사회와 함께 성과평가와 보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세대교체 흐름에 따라 성과평가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간 또는 분기별 평가가 아니라 업무 성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꿔 젊은 세대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받는 내가 일한 만큼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평가한 대로 평가를 달라. 절대평가에 대한 요구들이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업의 성과평가 시스템은 단순히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나 승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성과 평가가 끝난 다음에 보상, 승진 이쪽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보상과 승진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냐?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여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이익이 창출돼야 되고 이익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역량이 강화돼야 되잖아요. 성과 평가 제도가 평가 자체에만 치중하면 조직의 공동체 의식을 깨트리고 정작 개인의 능력 개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의 구성원들이 업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기업들은 자율 경영을 통해 조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건 사람들이 일을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일을 정말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자율적인로 일을 잘할 때 필요한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열정과 애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과 애정이라는 건 자기 일에 정말 몰입하고 애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 거죠. 특히 지나친 경쟁과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기업 윤리가 실종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생과 공존, 남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적 사고와 가르침이 기업 경영에 접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의 여러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꼽히는 불교의 가치와 사상이 기업의 경영 혁신과 인재 육성, 합리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소위경전 금강경을 그림과 도표로 쉽게 설명한 책 도해 금강경이 서점가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수많은 해설서 가운데 이 책은 어떻게 다르며 무엇을 담았는지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진무, 류화송 두 부부 박사가 함께 중국어본에서 번역한 도해 금강경입니다. 불교문화 연구를 업으로 삼아 여러 편저서를 출간했던 저자의 꼼꼼한 해설과 도표와 사파를 곁들인 도해 방식으로 독자들에게는 깨달음의 탐색을 풍부하게 하고 생동감과 흥미로움까지 선사합니다. 원광대에서 중국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김진무 박사는 그림으로 설명하려 할 경우 자칫 전문성을 놓칠 우려가 있는데 예상 외의 수준 높은 해설에 놀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아함경, 금강경, 능엄경, 그다음에 뭐 거의 유명한 경전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설명 방식이 좀 차분하고 쉬워요.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너무 놀란 게 깊이를 안 놓쳐요. 금강경 원전에는 없는 다른 경전의 내용을 끌어온다든지 앞선 내용들을 다시 되짚어 엮거나 용어 등을 풀어 서술한 점도 돋보입니다. 또 금강경의 전례부터 걸식의 개념과 같은 불교의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까지 그야말로 불교 전과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김진무 박사는 대학생들에게 반야 사상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의 편제가 좋아서 환희심으로 번역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장 금강경의 문을 두드리다 설법이 시작되다. 그다음에 반드시 설법 과정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참되마음을 신천하여 증오까지 이런 편제들을 아주 잘했고 제가 번역하면서 굉장히 환희심이 나갖고 번역을 했어요. 구마라집 한역본을 중심으로 진제와 급다, 현장, 의정 등 중요한 한역본들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 점도 책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중국 당나라 말기 남설봉 북조주라 일컬어지며 선풍을 크게 휘날렸던 설봉 스님의 행장과 어록을 담은 설봉 어록입니다. 동아사 승가대학에서 학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종인 스님이 설봉 의전선사 어록을 우리말로 풀어내고 다른 문헌에 나오는 설봉 스님 관련 내용도 부록으로 붙여 자료적 가치를 더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의미 있는 달마도 선묵화 특별전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용 달마 갤러리가 주최하고 중앙일보와 BBS 불교방송이 후원하는 법용 종근 스님 희망 나눔 달마 선묵화 특별전이 부산 시민회관 제1전시실에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특별전은 달마도와 함께 이민경, 이예분, 이옥희 작가의 작품들도 전시돼 다양함을 더했으며
새롭게 선보이는 달마도 작품들도 많아 지난 작품들과 비교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법용 스님은 달마도를 그린 지 23년째라며 많은 스님들이 달마도를 돈을 주고 사는데 어려운 이웃들도 달마도를 소장하고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용 스님은 전국의 불자들에게 지난 18년 동안 10만 장의 달마도를 보시하는 회양을 해인사에서 마쳤으며 중국 소림사에서 10만 장의 원을 세워 희망의 달마도를 그리며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94년 종단 개혁 이후 조계종은 승가 교육과 포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원으로 분리돼 현재의 3원 체제가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육원과 포교원의 독립성을 기초로 해 마련된 종법과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하는 종책 사업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무원에 이어 교육원과 포교원이 잇따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주요 종책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종단 표준, 불교 성전 편찬 등 3원이 함께하는 공동의 종책 사업들이 우리 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1월 2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